이것만 보고 헝그리 정신으로 여기에 매달리는 건 딱 20대 초중반까지거든요. 춤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강사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됐어. 제가 춤을 한창 췄을 때는 어떻게 방법을 썼나? 안녕하세요. 네, 형님 누나들. 옆집 동생입니다. 자, 오늘의 깐텐츠는 좋아하는 일로 어떻게 밥벌이를 해야 되냐? 사실 직업군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유형 하나로 놓기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은 좋아하는 일이 대중적으로 돈이 되는 직업일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내가 정말 간호사가 하고 싶어. 간호사는 돈 될 수 있죠? 직군으로 진출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짬을 얻고 막 기술을 얻는 건 어렵지만 저 같은 영상 편집자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진로의 특징은 이미 시장에 여럿이 자리 잡고 있어서 진입은 쉽습니다. 물론 높은 연봉, 높은 뭐 직급, 명성을 가지려면 좀 실력과 운이 받쳐줘야 하지만 그래도 중간까지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면 적당히 먹고 살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분야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만약에 직업군이 확실하게 있는 거라면 쉽게 말해서 일을 그냥 겁나 열심히 하면 돼요. 하지만 이 또 사람이 간사해서 나도 모르게 좀 편하려고 하는 좀 종특이 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경력, 연차만 쌓이고 커리어의 발전이 좀 많이 더뎌져요. 안 해본 것들을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합니다. 내가 기존에 안 하던 방식도 계속 노려보고 해야 돼. 직장 안에서. 고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대중적인 분야라고 해서 나이만 먹는다고 월급이 오르는 시대는 좀 지났어요. 내가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 되겠지? 좀 안 되는 시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내 결과물에 나의 성과가 인정이 될 때 대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평생 직장이 없다는 거. 무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무리 대우가 좋아도 계속 뭔가 반복 작업만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새로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 순간, 하지만 몸은 편해지는 그 순간, 이때 이 직장을 뿌리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분야지만 다른 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다시 내가 고이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환경을 좀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유형은 최저임금으로는 스타트로는 너무나 쉬워요. 근데 그 발전이 그렇다고 시간만 지난다고 순조롭지는 않다. 내가 계속 디벨롭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늘려가야 한다는 거. 조금 예를 더 들어보면 제가 영상 편집자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분야도 맞아. 근데 이게 영상 편집자가 요즘 또 핫해요. 되게 어딜 가나 영상 편집자를 구하는 곳이 많아요. 거기 딱 진출해서 연봉을 올려서 커리어를 올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이지 않고 열심히 계속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제 두 번째 유형. 아마 이 두 번째 유형이 이 주제에 대해서 제일 고민이 많으신 분일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데 돈이 안 되는 직업일 경우. 이런 유형이 뭐냐면 대체로 보면 예체능, 크리에이터 쪽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춤을 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체능의 생태 분포를 보면 정말 극소수만 돈을 잘 법니다. 아까 말한 첫 번째 유형보다는 한 번 잘 되는 순간 미친 듯이 인생이 상승하는 유형이에요. 만약에 내가 간호사를 좋아해. 근데 간호사로서는 천천히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잖아. 내가 만약에 예체능이야. 뭐 음악, 뭐 그림, 뭐 혹은 내가 유튜브를 해. 근데 내가 처음에는 뒤지게 못 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명성이 올라가. 이러면 돈을 뒤지게 벌기 시작해요. 너무 극과 극인 케이스예요, 이게. 못 나가면 평생 못 나가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아마 최저임금도 안 나올 정도로 열정페이로 일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20대 중반까지 댄서를 했거든요. 춤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강사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됐어. 그나마 이거 강사 50만 원 벌기 전까지도 알바하면서 춤 연습을 하루에 7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밥벌이 따로 좋아하는 일 따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더 피곤한 테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성공하는 구간까지 그 누구도 예측이 안 되고 정말 극소수만 갈 수 있다. 노력에 대비해서 아웃풋이 정말 안 나와요. 내가 만약에 연습을 엄청 많이 해요. 어떤 내가 그 좋아하는 일에. 근데 옆에 얘는 하루에 한두 시간 연습하는 친구인데 나보다 더 잘 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주변 모습 보면서 좀 자괴감도 많이 동반이 돼요, 사실. 이제 제가 춤을 한창 췄을 때는 어떻게 방법을 썼나? 돈 버는 일을 먼저 우선시 해보세요.
좋아하는 일을 취미화시키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도 춤과 직장을 병행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고, 그러다가 춤으로 완전 넘어가신 분도 있었어요. 일단 출세고 돈이고 이걸 생각하면 트렌드만 막 따라가려고 하고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걸 잊게 된단 말이야. 이 분야는 나만의 개성이 많이 녹아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좀 정신도 좀 되게 맑아야 돼요. 이것만 보고 헝그리 정신으로 여기에 매달리는 건 딱 20대 초중반까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됐든 난 일을 해야 돼. 결국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에서는 내가 나이를 먹어도 이 좋아하는 일을 오래 끌고 가고 싶다면 돈벌이를 확실하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급박해지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좋은 창작물이 안 나와요. 유튜브를 하신다면 좋은 컨텐츠가 나오기 좀 힘들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타고난 사람이야.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수익만 보고 결과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바닥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오락처럼 해보세요. 그럼 내가 뭔가를 만들고 있는 이게 안 돼도 내 일상에 타격이 없기 때문에 도전이 될 수 있거든. 이러면서 만약에 내가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실력 상승과 혹은 꾸준함을 통해서 성공의 가도에 올라가게 되는 순간, 그때는 진짜 이 두 번째 유형은 정말 잘 될 수 있는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줄 요약, 돈 안 벌리는 거 웬만하면 취미로 해야. 20대 후반부터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근데 20대 초중반 때는 조금 헝그리 정신으로 해도 괜찮다고 봐요. 열심히 해도 20대 후반에도 내가 빛을 못 봤다면 이제부터는 돈을 벌면서 돈 버는 걸 좀 중시하면서 기존에 했던 거는 조금 노는 느낌으로 하라는 얘기죠. 마음을 가볍게 먹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유튜브, 이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유형이죠. 저는 이 유튜브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방송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지만, 근데 지금 솔직히 이 채널이 돈은 안 돼요. 직장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저도 수익이 안 나오지만 유튜브를 그래도 좀 꾸준히 할 수 있죠. 좋아하는 일로 돈 버는 법, 이렇게. 무슨 폰에 3만 원. 그렇지, 이러면 좋아할 수밖에 없.